예,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 혹시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주식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하다는 증권과 격언이 있다고 할 정도로 주식 투자는 언제 어떻게 주식을 매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특정 주식을 사거나 팔라고 권하는 투자 의견 리포트를 보면 사라는 리포트만 잔뜩 있고 정작 중요한 팔라는 리포트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금감원에서 투자 의견 현황을 받아보니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된 투자 의견 리포트가 총 11만 건 정도로 매년 3만 건에 달하는 투자 리포트가 주식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7만 8천 건으로 외국계 3만 3천 건의 2배가 조금 넘는 수치인데요. 맨 오른쪽에 그 비중을 보시면 국내 증권사의 매도 의견이 지난 3년간 단 55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7만 8천 건 중에서 55건, 0.1%에도 못 미치는 0.07%이고요. 좀 더 계산을 해보면 매수 리포트 1200건당 매도 리포트 하나꼴입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이러한 수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운 그런 수치인데요. 예,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금융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전체 리포트량은 국내 증권사의 절반도 안 되는데 매도 의견 비중은 9.1%로 국내 증권사 매도 의견보다 약 54배가 많습니다. 외국계는 매수 리포트 8건당 매도 리포트 1건씩 내는 셈입니다. 원장님, 그 증권사 투자 리포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한테 적정한 정보를 적시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매수 의견, 매도 의견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바처럼 증권사 리포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처럼 계속 사라고만 하고 팔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믿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이 주식시장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10곳의 회사는 3년간 매도 의견을 그나마 한 건이라도 낸 곳들이고 국내 증권사의 67%인 21곳은 그 2017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아예 매도 의견 리포트를 단 한 건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회사들 그 증권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증권과 투자 리포트가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저는 금감원 책임도 좀 있다고 봅니다. 현행 그 자본시장법 규정상 증권사가 자사가 보유한 특정 주식의 매수 리포트를 낸 뒤에 24시간 내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상? 뭐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PPT 보시죠. 그 자본시장법 74조 및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징계 및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금감원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한 39건의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11만 건의 리포트가 쏟아지는데 이에 비하면 상당히 좀 미미한 수치라고 보겠는데요. 그나마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 한 건의 중징계도 내리지 않고 회사 자율 처리 등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2015년에 모 증권사 직원들이 회사가 사둔 특정 주식에 대해 매수하라는 보고서를 낸 뒤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자신들은 매도를 한 사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사실 있으십니까? 예, 아마 그래서 그 후에 그 24시간 이내는 매매 금지로 아마 제도가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이들은 회사가 보유한 13개 기업 주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낸 뒤에 주식을 거래했는데요. 모두 한 21억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금감원은 4년이 지난 후에 이런 사실을 적발을 했는데요. 최종 조치는 역시 좀 전에 말했지만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조치였습니다. 결국 불법 행위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주의나 견책 처분만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어쨌든 개선이라는 그 행정 지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원장님, 지난 그 2017년도에도 금감원은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혹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리서치 관행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제도 개선 발표를 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모르고 계셨어요? 네. 그럼 이후에 자그마한 어떤 성과라도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감원의 개선 조치 이후에도 처벌 규정을 포함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국내 증권사 매도 리포트 개수만 봐도 2017년도에 14건, 2018년도에 25건, 2019년 5건, 올해 8월까지 11건으로 오히려 더 나빠지지나 않았으면 다행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감독해서야 증권사들의 관행은 개선이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원장님, 저는 증권사 투자 의견 리포트와 관련해서 감독도 좀 대폭 강화를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처벌 규정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정 조치의 그 강도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간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잘 만들어서 끌고 가고, 그리고 그거를 금융위 쪽하고 협의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감원 차원에서 종합감사 전까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